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 고민 상담실?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 한번 상담해봐야지. 어? 공부 비법을 알고 싶으면 지금 학교 도서관으로 오세요? 누구지? 가볼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면야 못 갈 것도 없지 뭐. 아, 캄캄해. 괜히 온 것 아니야? 누가 장난친 건 아니겠지? 어? 여기가 어디지? 학교에 이런 곳이 있었나? 어? 네가 여기 왜 있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넌 여기 웬일이야? 누구세요?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네, 비밀의 학교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없는 공부의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죠. 공부의 비밀이야? 비밀을 알면 공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 기대돼요. 오늘은 급한 공부와 느린 공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자신의 공부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고 느린 공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두근두근 비밀 수업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수업, 급한 공부. 둘 다 고민이 많던데? 엄마 때문에 고민이에요. 성적표만 보면 이상해지세요. 컴퓨터를 갖다 버리질 않나. 전 성적표 볼 때마다 완전 좌절이에요. 시험 기간 동안 밤새워 공부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요. 아, 둘 다 공부 때문에 고민이었군요. 네, 절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 물론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려면 공부 방식부터 체크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시험 직전에 참고서 핵심 정리를 달달 외우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그게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요, 시험지만 받으면 왜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벼락치기 하니까 그렇지. 전 과목별로 유명 학원의 쪽집게 과외, 거기다가 친구들이 추천해준 인강까지 들어요. 완전 열심인데? 근데 다시 책을 펼쳐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야. 뭐가 문제인지 찾은 것 같나요? 둘 다 급한 공부를 하고 있군요. 벼락치기를 하긴 했죠. 벼락치기만 급한 공부가 아니에요. 서연이의 방식도 급한 공부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있죠. 공부 태도 체크리스트! 지금처럼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죠? 이번 기회에 자신의 공부 태도를 스스로 진단해 볼까요? 다들 체크해 봤나요? 여러분의 점수는 얼마인가요? 90점에서 100점 사이라면 지금처럼만 느린 공부 태도를 꾸준히 간직하면 되겠어요. 올바른 공부 태도가 마음에 여유를 주고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게 해줄 거예요.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알고 있으니 지금 성적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답니다. 느린 공부를 하면 성적은 점점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혹시 40점에서 80점 사이인 학생이 있나요? 그렇다면 공부 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보완의 필요가 있어요. 지금의 모습 중 급한 공부 태도를 찾아내서
올바른 공부 태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겠죠? 남이 시키는 것만 공부하고 있진 않은지, 남의 설명만 듣고 외우려고 하진 않는지, 느린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0점에서 30점 사이의 점수가 나왔다면 급한 공부 때문에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겠어요. 엄마의 잔소리에서 해방되고 기분 좋은 성적표를 받고 싶다면 지금의 모습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하나씩 고쳐보세요. 예를 들면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지 말고 모르는 걸 남이 해결해주기만 바라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공부의 기본 원리에 충실한 느린 공부 강추! 두 번째 수업, 느린 공부. 느린 공부 강추? 장난하시는 거예요? 느리게 공부해서 딴 애들을 어떻게 쫓아가요? 느린 공부는 공부를 무조건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바로 앞에 시험에 쫓겨서 수업 듣고 외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고3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딴 애들은 진도 뺄 동안 한가하게 목표 잡고 방법 찾고 있으라고요? 혼자 느려지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 방향과 방법을 일단 찾고 나면 공부 효과는 점점 빠르게 나타난답니다. 속도가 붙는 거죠. 정말 빨라져요? 물론이죠. 뭐든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본을 꼼꼼히 챙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란 거. 그런 의미에서 느린 공부는 공부에 가속도를 주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가속도? 왠지 끌리는데요? 저도요. 근데요, 공부할 때 꼭 목표랑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럼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할 때 꼬린 지점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뛰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황당하죠. 생각만 해도 지겹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조건 공부하라고 할 때 기분은? 완전 짜증나죠. 상황을 바꿔볼까요? 자신의 공부 목표와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지겹다는 생각이 덜할 것 같아요. 난 목표를 뭐로 정할까? 뭘 그렇게 고민하냐? 목표는 무조건 시험이지. 결국 시험 잘 보라는 거죠? 물론 시험도 공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걸 목표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시험보다 더 멀리 장래 희망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은 시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 공부 잘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될래요. 근데요, 시험 전날 달달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편한데. 전 다른 사람 설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 공부 방법이 지금은 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갈수록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대학 입학 시험인 수능 문제를 보여줄게요. 초등, 중등, 고등.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수능의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에요. 때론 학교에서 안 배운 소설이나 뉴스 기사가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 땐 그동안 배웠던 걸 모두 이용해야 돼요. 이런 특징 때문에 수능 시험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죠. 마라톤이요? 엄청 오래 달리는 거요? 42km 정도를 쉬지 않고 뛰어야 하죠. 여기서 질문. 마라톤을 할 때 가장 힘든 구간은 어디일까요? 점점 갈수록 힘들 것 같은데요? 공부도 고등학교 때가 가장 힘들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둬야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노력한 만큼 효과를 내긴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요. 에휴, 초딩 때가 좋았는데 100점 받기도 쉽고.
초등학교 시험이 단거리 달리기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100m 달리기는 잠깐 집중해서 전력 질주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초딩 땐 시험 과목도 적고 범위도 부담 없어서 엄마랑 시험 전날 몇 시간만 공부해도 점수 잘 나왔어요. 근데 고딩 땐 더 이상 이 방법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고등학교 때 지치지 않도록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게 언제인데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죠. 중학교 3년 동안 공부한 걸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으로 성적 올리는 방법을 익힌다면 고등학교 때도 공부가 재미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우선 누군가에게 배우는 게 공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배우는 게 공부 아니었어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가만히 있자. 서연이는 자전거를 잘 타나요? 그럼요. 어릴 때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설명을 듣고 나서 바로 잘 타게 되던가요? 아니요. 설명 들을 땐 알 것 같았는데 막상 혼자 타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아빠가 잡아주셨는데요. 자꾸 남한테 의지하면 저 스스로는 못하게 된다면서 혼자 연습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할 수 없이 엄청 많이 넘어지면서 연습했는데 어느 순간 잘 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도 배우는 과정과 익히는 과정이 따로 있듯이 공부도 배우는 과정과 익히는 과정이 따로 있죠. 배우는 과정과 익히는 과정? 네. 학교에서 선생님께 새로운 내용을 한번 배웠으면 그걸 여러분의 지식으로 확실히 만들 때까지 열심히 익히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게 바로 공부이고요. 그러니까 학원, 과외, 인강을 듣기만 하는 건 온전히 공부라고 하기 어렵겠죠? 다 배우는 거니까요. 맞아요. 배운 걸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 타는 연습이랑 비슷해요. 직접 교과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고 꼭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놓고 배운 내용을 친구와 묻고 대답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던데요? 아하! 그럴 줄 알고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죠. Why, how, where?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배운 걸 잘 익힐 수 있게 도와주는 느린 공부 생각 도구죠. 생각 도구? 어떻게 쓰는 건데요? 공부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간단히 연습해봐요. Why를 떠올리면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걸 왜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잘했어요. 또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건 왜 그렇지?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이게 맞고 이건 틀리지?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죠? 앞으로 공부하다가 지루해질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재미있어질 거예요. 저도 해볼래요. how는 어떻게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라고 생각하면 되죠? 훌륭해요. 또는 이 내용이 저번에 배운 거랑 어떻게 연결되지? 내가 공부한 걸 어떻게 이용하지?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해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지? 이런 것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재밌겠다. 공부하다가 잘 안 풀릴 때 한번 해봐야겠어요. 선생님, where은 어디니까 어디서 공부하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이지? 이걸 공부해서 어디에 사용하지? 이 부분은 어느 부분과 연결되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why, how, where에서 대문자만 묶으면 와우가 돼요. 공부 잘 돼서
와우라고 감탄하게 해주는 도구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때요? 오늘의 비밀을 알아냈나요? 비밀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답답했던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전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저 스스로 익히는 게 귀찮아서 학원이랑 과외에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밀은 잘 모르겠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무조건 달달 외우면서 벼락치기 했던 걸 반성합니다. 훌륭해요. 둘 다 오늘의 비밀을 찾아냈군요. 첫 번째 공부의 비밀. 자신의 공부 태도를 진단해라. 잘못된 부분을 안다는 건 공부 잘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공부 태도를 바꾸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학습 노트에 여러분만의 비법을 입력해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해보세요. 또한 자료실의 워크시트를 활용하여 오늘의 배움을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자기주도 학습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것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거랍니다.